EQ는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고 매매하는 곳에 가보면 제가 다니는 구장에 프로가 있는데 어우 밸런스 끝내준다고 말했다는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의문이 들어요. 밸런스가 좋다는 건 도대체 뭘까? 상대와 하대의 무게 조합이 적정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무게 중심의 위치가 적절하다는 얘기인가? 그게 그 프로가 좋다라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건가? 사람마다 신장과 그립을 쥐는 위치와 스트로크가 다 다른데,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밸런스가 좋으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걸까? 밸런스가 좋으면 같은 무게라도 들었을 때 가뿐해요. 단순히 그 차이일까? 네, 생각할수록 참 여러 가지 해소가 안 되는 의문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와 하대의 무게를 바꾸는 거였죠. 상대는 딱히 무게를 가감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하는 무게를 구매해서 써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고, 하대는 말골에 무게추를 가감하는 것, 말골 쪽 무게를 늘리는 거죠. 그 두 가지 말고는 사실 딱히 방법이 없었죠. 일전에 소개드린 롱보니의 캄포지타, 그 다음에 오늘 소개드릴 맥더모트의 CRM H851, 이 두 종은 보시듯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무게 중심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커스텀 큐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더모트 CRM H851을 무게중심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와 무게중심을 앞쪽에 뒀을 때, 그다음에 뒤쪽에 뒀을 때 큐의 성능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름 탐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더모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해봤을 때 요령을 모르면 좀 곤란한 게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한쪽은 육각 렌치, 한쪽은 뾰족한 거, 그런 도구가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무게 봉을 빼낼 때는 육각 렌치로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으로 돌려서 쑥 빼주시면 됩니다. 캄포지타랑 다르게 굉장히 주사기 빼내듯이 꽉 차 있더라고요. 캄포지타를 보시면 돌리는 거는 손으로 저렇게 쭉 빼주시면 됐었죠. 예. 그리고 꽉 차 있진 않고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 세심하게 본인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했는지를 볼 수 있게 저렇게 수치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어디다 조절을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게 섬세하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봉의 위치를 조절하는 건 단순합니다. 플라스틱 부분을 손으로 쭉쭉 빼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 봉, 무게추, 저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거는 뒤쪽에 뾰족한 걸로 고정되어 있는 거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작아서 모아닌 저 같은 사람은 좀 힘들더라고요. 돌려서 빼는 데는 쉬운데 빼고 나서는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빼내는 건 되게 쉬워요. 앞쪽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붙습니다. 손으로 옮긴 다음에 저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쉽게 보여드리려고 약간만 조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곤란한 게 이제 다시 옮긴 다음에 저 무게추를 고정을 시킬 때가 좀 골치가 아파요. 처음에는 맞다. 제가 편집을 해서 그렇지 이거 되게 짜증나네. 몇 번 담배 피우고 갔다 온 상태였어요. 해보니까 손으로 저렇게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 일정 돌려서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야 되더라고요. 캄포지타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할 때는 기계로 하는 거고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손으로 쭉 빼는 게 아니라 돌려서 올리고 다시
저 부분을 껴서 하는 거였고요. 그때 제가 살 때는 무게축 키트가 안 왔었는데 오늘 6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받았어요. 보시다시피 어떤 부분은 롱고니 큐가 더 편하고 어떤 부분은 맥도모트 큐가 더 편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롱고니의 캄포지타는 무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게축 키트를 가지고 무게를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대신 캄포지타 리뷰에서 보여드렸듯이 특이한 소리가 나는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게 좀 단점이죠. 그 다음에 맥도모트의 CRM H851은 무게를 가감하는 거는 안 되지만 특별한 특이한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도모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풀큐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본사에 이 큐는 캐롬 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소싱을 한 거고요. 이제는 무게중심을 앞쪽에 뒀을 때 그다음에 뒤쪽에 뒀을 때 큐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어칠 때랑 끌어칠 때 어떤 차이가 날까 그걸 집중적으로 해봤고요.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배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어치기 먼저 보시죠. 이거는 노란 공을 제일 적구로 해서 투바운딩 형태로 공략하는 배치입니다. 팁은 노잉글리시 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원팁 정도 주시고 시원하게 밀면 맞아 있는 공입니다. 무게중심을 맨 앞에 뒀을 때 그리고 맨 뒤에 뒀을 때 랜덤하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게 앞쪽에 둔 건지 어떤 게 뒤쪽에 둔 건지 한번 추리하면서 봐주시죠. 첫 번째 게 무게중심을 맨 뒤에 둔 거였고요. 두 번째 게 무게중심을 맨 앞쪽에 둔 거였습니다. 맞추셨나요?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무게중심을 맨 뒤에 뒀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무게중심을 앞쪽에 뒀을 때는 맨 처음에 공을 밀쳐낼 때는 굉장히 힘있게 밀쳐냅니다. 무게중심을 뒤에 둔 것보다. 근데 끝에 가서는 힘이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듯이 처음에 공을 분리시킬 때는 물수제비 뛰듯이 타박 거리는 맛이 있는데 뒤에 올수록 끝까지 힘이 유지되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강하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거리가 비교적 짧은 그런 밀어치기를 할 때는 첫 타격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보다 앞쪽에 있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 끝까지 좀 힘이 지속돼야 되는 비거리가 비교적 긴 밀어치기를 할 때는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끌어치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밀어치기와 같은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뒤에 둔 것과 맨 앞에 둔 것 랜덤하게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틀리셨던 분은 이번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보시죠. 첫 번째 게 무게중심을 맨 뒤에 둔 거였고요. 두 번째 게 무게중심을 맨 앞에 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는 설명드릴 재주는 없지만 보통 끌어치기 할 때 하단 당점이 작용할 시간을 줘라. 부드럽게 들어갈수록
많이 끌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유추를 해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힘을 좀 더 줄 때 더 잘 끌리는 것 같아요. 같은 큐고 같은 무게인데 무게중심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밸런스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세워치기 있잖아요. 스탑샷이라고도 하고 톡샷, 잽스트로크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친 것처럼 많이 칩니다. 무게중심 앞에 두고 친 거고요. 이렇게 치시는 스타일이면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게 유리하고요. 팔로우까지 확실하게 넣어서 같은 세워치기라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세워치기는 제 나름 주특기거든요. 근데 참 당구 희한하죠. 원래 치던 방식으로 치면 사실 이거는 주승공이라고 생각하는 공인데 스트로크 방식을 바꾸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다시 쳐본 겁니다. 게임 중에 익스텐션도 사실 귀찮아서 안 쓸 때도 있는데 배치마다 타임 그리고 무게봉 빼내고 무게중심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무게 밸런스의 위치를 찾아내셔서 거기에 세팅을 해놓고 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하대 무게를 조절하거나 무게 조합을 바꾸거나 하대 말골의 무게추를 통해서 무게를 가감하는 방식만 있었잖아요. 무게 중심 자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최초라 본인에게 맞는 밸런스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보다 많은 탐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